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송태공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국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기사 간의 대결인데요. 얼마 전 우승을 차지한 강도윤 구단과 또 응답하라와 한국바둑의 전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창호 구단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죠. 네, 이제 강도현 구단 같은 경우는 결승전에서는 박영훈을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커제 구단과 수일 구단을 꺾어서 올라가면서 한국 네. 팬들에게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끝이 난 드라마의 인기를 등에 업어서 다시 한번 네.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두 기사가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9단만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지고요.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자, 카누 포인트로 입신의 기사를 초청했는데요.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16강전도 거의 끝이 나갑니다. 백홍석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 그리고 오늘 대국입니다. 강도윤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결의 승자는 또 박정환 구단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대국자가 승리를 하더라도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창호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 또 이창호 구단을 위협하던 그 신예 강도윤 구단이었었는데 오늘 바둑은 어떻게 그려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둑은 바둑 내용도 내용이지만 바둑계 사이에서는 우승 징크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세계대회로 우승하면 그 다음에 대회에서 연패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강도윤 구단이 지금 대회 우승을 하고 첫 번째 시합입니다. 네. 과연 강도윤 구단도 이런 이 우승 징크스가 통할지 그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둑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창호 구단 대 강도윤 구단의 대결 함께 하시죠.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입니다. 이창호 구단 대 강도윤 구단의 대결. 네, 강도윤 구단은 하나를 올려놓았고요.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두 기사가 자리를 바꿔 앉겠습니다. 자, 오늘 대결은 이창호 구단의 흑번, 강도윤 구단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흑번일 때는 무슨 포석을 쓸지 조금 생각을 해온 것 같은데요. 앉자마자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작점을 했어요. 지금 두 기사가 자리를 바꿔 앉았거든요. 그런데도 앉자마자 바로 착점을 했다는 것은 준비를 한 포석이 있다는 거겠죠. 네,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창호 구단은 손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고요. 강도윤 구단은 두 번째 수, 네 번째 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두 번째 수부터 약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화점이냐 소목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을 텐데 화점을 놓게 되면은 이 미니 중국식을 상대가 쏠까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흑이 첫 수를 이렇게 소목 이곳에 두었을 때 백이 이제 화점 자리에 두지 않고 이렇게 소목을 둘 때는 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걸친 이후에 이 중국식 당하는 것이 조금 싫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비튼다 그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 뭐 흑의 경우는 가장 이제 많이 두어지는 수는 우상기 굳히는 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좌상기 이제 걸치는 것 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창호 구단의 바둑 스타일이 사실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조금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네. 얼마 전에 끝이 난 그 전설의 대결에서는 그 상대 대국자들이 그때 이창호 구단이 한창 전성기 때 두었던 뭐 그런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내용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참을 것 참으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그리고 끝내기에서 차이를 벌리는 전형적인 이창호 구단의 이제 전성기 때 바둑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대국 과연 어떤 스타일로 투어 나갈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딱 이 선수 구성도 이 예전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요. 네. 바둑 스타일도 딱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뭐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둑은 또 다른 작전으로 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그 기풍에 좀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형세 판단과 끝내기에서 신의 기사들에게 꼭 앞서지 못한다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부터 상당히 좀 과격하게 바둑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서는 웬만하면 전투 쪽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네. 수들을 많이 두었는데 얼마 전에 두어졌던 대국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네. 하지만 다시 또 이제 강도현 구단을 만났기 때문에 네. 강하게 둘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끝난 대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침착하게 둘지 아,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이창호 구단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기사들이 이 신예 기사들인데 강동윤 구단이 그 신예 기사들 중에 속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제 이창호 구단이 성적을 계속 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을 괴롭혔던 신의 기사라고 보면은 네. 최철한 구단을 제일 첫 번째로 뽑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강동윤 구단입니다. 근데 이제 강동윤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인기가 많은 이창호 구단을 이겼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안티팬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아, 네. 한때 이제 본인도 그것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마음 아파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과 다른 사석에서 식사를 할 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동윤이는 왜 진짜 그런 조금 안티팬이 생긴 거냐? 저한테 물어봐서 아, 네. 제가 사모님 모르세요? 사모님한테 이겨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바둑을 이겼다고 네. 안티팬이 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 그 아무래도 그때 이제 강동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승리할 때 거의 다 진 바둑을 좀 시간 공격과 약간의 흔들기로 이창호 구단이 착각이 나오면서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창호 구단 팬들은 그냥 프로 기사면은 깔끔하게 돌을 거둬야 되는 시점에서 너무 좀 상대 실수를 바라보면서 그런 수들을 뒀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강동현 구단의 이제 안티팬이 좀 생겼던 거였는데 네. 네, 강릉 구단이 이번에 또 중국의 커제 구단과 스웨 구단을 꺾으면서 안티팬이셨던 분들이 다 다시 이제 강릉 구단의 팬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때는 이창호 구단의 그런 바둑 스타일이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그런 스타일이 뭐 정석화되고 보편적이었었는데 요즘 보면 또 그렇지가 않죠. 워낙 또 전투형의 기사들이 많아서. 우아기, 뭐 흔히 장시정석이라고 불리는 이 정석은 이창호 구단은 참 제가 생각하기에 특이한 게 흑으로도 좋아하고 백으로도 그냥 싫어하지 않아요. 이 정석 자체를.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은 네. 백으로 두면은 다른 변화 둘 때도 물론 있지만 거의 정말 거의 이렇게 둡니다. 이게 가장 알기 쉽다라는 정석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진행시켜 놓고 이제 다른 데 큰 곳을 많이 둡니다. 이창호 구단이 5번째 수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근데 고민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소목일 때 그냥 뭐 걸칠 곳이 없어서 이 변형된 미니 중국식 자세를 펼치는 이수는 두어질 때가 있긴 하지만 별로 두어지지 않는 보석입니다. 네.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강도윤 구단이 화점을 두었더라면 정말 미니 중국식을 썼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바로 뒀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형 미니 중국식대로 모양을 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도현 구단 이제 선택인데요. 네, 지금 이 수가 가장 이제 무난한 수고요. 네. 여기나 여기에 붙인다면은 가장 이제 쉬운 진행이고, 이 수로 이제 어깨를 짚어간다면은 바로 좀 어려운 그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우변 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좌상계 쪽을 걸쳐갔네요.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진행하면은 백이 굳히는 자세가 너무 좋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진행을 시키지 않고 일단 소목 자리를 걸쳐갔습니다. 백은 여기서 뭐 어떤 데를 두어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붙이는 정석을 써도 이상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한 칸이나 두 칸으로 벌리는 정석을 써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보통 이 정석이 배석에 따라서 맞춰야 둬야 정석인데요. 또 배석에 안 맞게 두면은 뭐 정석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를 볼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모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한 칸이나 두 칸이 두어질 확률이 좀 높은 게 네. 우상기 쪽과 우변 쪽의 흙 모양을 자연스럽게 이제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돌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칸이나 두 칸의 정석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고요. 이 붙임수 같은 경우는 상변 모양만 놓고 보면은 사실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흙이 젖히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제 치받고 젖혀서 지금 이 돌은 없죠. 이 정석이 이제 선택이 될 텐데 상변 모양만 놓고 보면 백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변 쪽을 백이 먼저 둘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백이 이상할 게 없어요. 네. 자, 이창호 구단과 강동윤 구단 두 기사가 28판 대국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강도윤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17승 11패입니다. 네, 하지만 뭐 처음에 한 번 그리고 중간쯤에 한 번 강도현 구단이 이제 연승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네. 뭐 서로 1승 1승 그리고 2승 2승 이런 식으로 네. 주고받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네. 이렇게 승패를 나눠 가지면서 두 기사가 대국을 펼쳤었는데요.
지금 백이 한 칸을 띄었는데 이곳을 붙이지 않고 그냥 좌하기를 걸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시합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붙이면은 백이 그냥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수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흑의 경우는 사실 강하게 두려면은 여기를 뭐 끊어서 귀를 잡는 수도 있긴 한데 이 싸움 자체가 흑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대국에서는 이제 실리는 백에게 내어주고 이제 여기나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벌리면서 두었던 바둑이 몇 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창호 구단은 일단 좌상기가 이 붙이는 순간 백이 반발해서 실리가 커지기 때문에 뭐 당장 두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두고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나가서 같이 싸우면 된다. 좀 이런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받아두었고요. 여기서 붙여갑니다. 그러면은 좌악이 걸치는 것이 좀 더 확실한 진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네요. 네. 먼저 걸쳐놔야 또 벌릴 때 모양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이창호 구단. 네, 참 요약된 프로필을 보고 계시는데요. 최연소 세계 챔피언. 참 모든 기록은 다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통산 140회 우승. 얼마나 많이 요약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최근 펼쳐졌던 대회 전자랜드 프라이스 킹배 한국 바둑의 전설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강동윤 구단. 얼마 전 LG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정말 기세가 한껏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동윤 구단도 세계대회 우승을 하고 정말 한참 7년 만인가요? 네. 다시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렸죠. 사실 강동윤 구단이 세계대회 우승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보통 세계대회 우승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팬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이 기사 당사자는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우승 징크스 실제로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승을 했으면은 그만큼 이제 바둑 내용이나 기세나 네. 최절정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더 연승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네. 정말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꼭 뭐 세계대회 말고서라도요. 이 기사가 이 대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대회에서 이제 좋은 결과 이시 끝이 나면은 뭔가 홀가분해서 그런지 의외로 다른 대회에서 한 2연패, 3연패 정도는 뭐 아주 쉽게 당합니다. 예전에 박정환 구단도 그랬고요. 아주 예전에 이세돌 구단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커제 구단 같은 경우도 이제 몽백카페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 거두고 중국 자군내 시합에서는 3연패인가를 또 당했다고 해요. 꼭 한국 기사뿐만 아니라 중국 기사들도 혜성같이 정말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반짝 스타로 떠올랐다가 금방 또 이름이 사라지는 기사들이 네. 많아요.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창호 구단이 일단 전투 쪽으로 지금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앞서 보여주신 변화도는 간명하게 처리하는 변화도였는데요. 여기서 제한 시간 모두 사용을 합니다. 이창호 구단 초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강동윤 구단은 3분 정도 여유가 더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창호 구단이 먼저 전투를 신청을 해 간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둘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실리를 내어주기 싫다.
차라리 내가 귀를 차지하고 이 두 점을 살려 나가면서 전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좌상귀도 흙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양은 아닌데 흙이 양쪽을 다 수습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확실히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네. 여기 이제 늘고 젖히면은 못 살아 있거든요. 근데 백도 당장은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곳 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흑의 입장에서 좌상기를 지킬 때는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제 젖혀서 백을 조금이라도 괴롭히면서 이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흑이 뭐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진행은 그래도 흑 쪽이 피할 때가 더 많아요. 프로들 대국을 보면은 흑 쪽에서 선택을 잘 안 합니다. 10초 하나, 둘, 근데 보통 잘 넷, 선택하지 않는 변화를 여섯, 이창호 구단이 먼저 전투를 걸어가네요. 그러니까 오늘 대국은 다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알고 있는 이창호 구단의 바둑인 것 같아요. 네. 치열합니다. 네. 이창호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 이 두 기사의 대결은 옛날 이 기억은 항상 강도윤 구단이 먼저 전투를 걸어가는 그런 인상이 남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은 그때만 해도 참는 바둑을 훨씬 많이 두고 더 잘 둘 때니까요. 네. 그러니까 젊은 신의 기사들이 끝내기까지 가면은 질 확률이 높다. 끝내기에서는 내가 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창호 구단이 선택의 순간에서 강하게 둘 때가 훨씬 많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이제 다가오고 밀어놓고 입구자나 한 칸 정도 뛰면서 자상기를 그냥 젖혀서 지키지 않아도 어차피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살아있다. 지금 이런 뜻이죠. 하지만 약간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원래 백이 잡으러 갈 땐 늘어서 잡으러 가는 건데 이렇게 젖히게 된다면은 백도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 패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러고 다시 이제 백이 이곳을 하나, 들어간다면은 둘, 그때는 자충이 걸려 있어서 흑이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상기가 뭐 100% 살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홉.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잘 선택을 안 하는군요. 네. 자, 하지만 이 중앙 쪽에 흙 넉점과 연관이 없다면은 이 빈삼각으로 찝는 수가 선수가 돼서 이거는 확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곳을 선수 교환을 해놓으면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100% 살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를 젖혀도 이렇게 두고 둬도 이제 일선으로 한 칸 뛰면 넘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이 교환을 그냥 하면은 악수예요. 근데 이 교환이 다 되어 있고 찝으면은 백이 그냥 받지 않고 막으면은 수상전에서 흑이 먼저 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도 사실 그 타이밍 잡기가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항상 이 좌상귀 쪽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백 입장에서는 뭐 거의 바로 건드려 갈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당장요. 그러니까 바로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런 데 두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무난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수순보다 좌상기를 잡을 수 있다면은 바로 잡아 놓으면은 중앙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좌상기를 백이 잡은 상황에서는 여기로 둬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중앙 쪽 이런 데를 다 이제 진행시켜 놓고 두면은 이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전에 건드려 보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강동윤 구단도 제한 시간 거의 사용을 해 갑니다. 초침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초읽기 시작이 되고요. 초읽기 시작했네요. 초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동윤 구단. 강동윤 구단이 맥심 커피배 개막식 때 인터뷰에서 맥심 커피배가 어떤 대회냐 이런 질문에 랭킹 포인트 잡아먹는 대회라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심 커피배에서 그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를 깎아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랭킹 포인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네. 궁금하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선 꼽으려 갑니다. 강동윤 구단 하면은 항상 이제 저희도 그렇고 모든 바둑 팬 분들이 기대하는 게 인터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역시 이번에도 그 LG배 우승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강동윤 구단의 여자친구는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초 하나, 둘. 참 강재훈 구단의 인터뷰는 이 바둑 팬들도 만족시키게 하고 여자친구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네, 기자분들도 많이 이제 기대를 하죠. 그렇죠. 쓸 거리가 많기 네. 때문에. 자, 우선은 일관대로 하나 꼽으려 놓았는데요. 자, 좌상 쪽에서 흑백의 타이밍이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쯤 흑은 찝을 것인지, 또 백은 언제쯤 흑을 이 공격을 해 갈 것인지. 자,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고 있고요.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이창호 구단 대 강동윤 구단의 대결입니다. 바둑과 커피의 만남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자, 강동윤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이 한 칸을 띄워놓고 눈목자로 둬서 계속해서 이 공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귀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흙 돌을 가르고 나오면서 네. 오늘 봐도 강동윤 구단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지금 같은 경우는 모양만 놓고 보면 이제 한 칸으로 행마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백의 상변돌도 그렇게까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처럼 늘어두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는 흑의 돌도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흙도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중앙 쪽으로 네. 행마를 하면서 탈출을 해야죠. 이럴 때는 서로 공말하고 해야 되나요? 둘, 어느 쪽이 더 셋, 강한 건가요? 지금 좌상기가 그냥 완벽하게 흙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흙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흙은 곤마가 하나지만 백은 그래도 상변 쪽이 완벽하게 지금 또 차단당하는 맛도 조금 남아 있고요. 하지만 역시 좌상기가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서로 어려운 싸움으로 보입니다. 자, 이창호 구단 이번에 한 칸 행마를 하면서 또 백의 행마 이 엷은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한번 빠르게 따라가 보면서 지금 이창호 구단의 생각을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소목일 때는 잘 안 두는 수법인데 네. 이창호 구단이 뭐 화점이었으면 정말 뭐 100% 걸치고 뒀을 것 같아요. 요즘 이창호 구단이 애용하는 그런 정석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고요. 네, 이창호 구단의 이 날일자 걸침은 네.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 걸침이 득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붙일 때 젖힌다고 생각 안 하고 최근에 이제 두는 수법처럼 네. 반발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막 걸칠 때부터 지금의 이제 전투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모양에서 그냥 여기를 지키고 백이 2칸 정도 뛰고 아, 근데 이 모양이 그러니까 흙이 뭐 귀를 차지하고 살긴 살았지만 큰 집도 아니고 백이 상변과 이제 좌변 변을 계속 두면서 흙만 조금 중앙에 뜨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흙 쪽이 잘 안 두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 이제 다가오면서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글쎄요 여기서 바로 이 자산기를 건드려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강릉 구단은 일단 자산기는 맛으로만 남겨놓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흑도 중앙 쪽으로 탈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백에게도 약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수 같은 경우는 백의 약점도 노리는 수이지만 흑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경향이 커요. 왜냐하면 흑이 지금 여기서 가장 행마하고 싶은 수가 여기 한 칸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한 칸을 두면은 들여다봤을 때 이곳과 이곳 약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여기 교환이 있으면은 한 칸 띄었을 때 이제 들여다볼 때 이곳으로 네. 그냥 이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둔 거고요. 백의 경우도 지금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그냥 넘어갔을 때는 나중에 이제 좀 진행이 된 다음에 흑이 여기를 밀어가면은 이도이 차단이 돼요. 그때 만약에 백이 이곳을 두면은 이도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흑이 그냥 차단하면 되거든요. 네. 여기 찝으면은 물론 이돌은 잡힐지 몰라도 네. 여기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넘어가기 전에 먼저 들여다봐서 지금은 뭐 버리기에는 크니까 이어야 되고 그때 넘어가면서 서로 지금 두텁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중앙으로 뛰어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2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강도윤 구단이 초읽기를 사용을 합니다. 흑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넣긴 싫지만 지금 같은 네. 경우는 타이밍 봐서 하나 찝어 놓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런 돌들이 아예 없었을 때는 여기를 이제 찝어 놓으면은요. 이곳을 뭐 단수치고 돌려서 네. 계속 이제 포도송이 모양으로 돌렸을 때 흙이 모양이 아주 안 좋아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텁게 연결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찝어서 뭐 펜은 남아 있겠지만 이거는 네. 거의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 두어 놓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걸 두어 놓으면 문제가 젖힐 때 너무 괴롭네요. 아, 자충이 차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면은 귀를 그냥 이렇게 단수 치면 잡힙니다. 네. 아 그럼 이걸 둘 수가 없네요. 왜냐면은 여기를 절칠 때 귀를 살면은 밀림 당하면은 너무 악수거든요. 아 흙도 이 찝는 수를 두는 건 거의 없겠네요. 서기는 좌상이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눈치만 보면서 네. 언제 백은 둘지 흙은 언제 지킬지 그렇게 타이밍을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백도 뛰어나왔고요. 이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흙이 먼저 지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맛 자체가 백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뭐 바로 결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치받았는데 시간 연장책인 건가요? 시간 연장책이기도 하지만 시간 연장책이라고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찝는 수는 어차피 젖히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네. 시간 연장책의 의미가 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포석은 일단 뭐 이창호 구단이 좀 적극적으로 짜고 있고요. 하지만 뭐 흑과 백 서로 잘못 둔 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좌측에서의 전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죠. 8, 9. 강도윤 구단은 초읽기 한 번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는데요. 난전에 강한 강도윤 구단을 상대로 먼저 전투를 걸어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이창호 구단도 초읽기 한 번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두 기사 모두 초읽기 2회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흑도 뭐 자산기를 둘 것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 두 칸 띄워놓는 정도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백도를 약간 압박하면서 흑도 이제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최소한 악수일 리는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에 약점이 신경이 쓰인다고 이런 행마를 하면은 그냥 둔 것보다 훨씬 두텁고요. 반대쪽으로 두더라도 약간 맛이 있었던 부분을 백이 알아서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두기가 싫죠. 그러면 흑의 의도가 너무 뻔한데 백도 좀 비껴가는 행마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백의 경우는 그냥 30초. 바로 끊어가는 것도 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 끊고 넷, 뭐 이수 자체는 악수일지 몰라도 바로 이렇게 전투를 여덟, 아, 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자, 붙여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이렇게 붙여가는 것은 이제 끼워서 단수 칠 때 단수 쳐서 이 한 점을 사석 삼아서 연결하면은 괜찮다 이런 뜻이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원래 알고 있는 행마 이론은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네, 늘어나란데. 네. 아마도 지금도 이것을 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좀 맛이 신경 쓰인다고 이렇게 맞기에는 단수가 네. 일단 너무 아프거든요. 물론 잊지 않고 다르게 변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단수 모양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네. 늘고 30초. 하나, 흑이 늘면 막아서 셋, 당장 나와서 끊는 거는 흑도 부담이 너무 커요. 네. 여덟, 어? 아홉. 그리고 이 전투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끊어서.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이거는 서로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 네. 일단 단순 흑이 선수고요. 만약에 흑이 뒤로 후퇴를 한다면 백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흑이 후퇴를 한다면은 이 마감론 수가 뭐 당연히 이득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흑도 기세처럼 보여지는데요. 초. 하나, 백도 뭐 단수를 맞았다고 이 단수를 이을 순 없고 네. 무조건 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덟, 아홉. 거의 뭐 외길로 느껴지는데요. 여기 이제 단수 치고 나가고 이렇게 네. 되면은 바꿔치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백 입장에서는 바꿔치기 하려면은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가면은 그러니까 그냥
생각보다 쉽습니다. 30초. 여기 끊으면은 하나, 둘, 이돌이 지금 잡히거든요. 셋, 네. 넷, 다섯, 근데 여섯,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흙이 다 여기를 차지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창호 구단이 오. 그게 싫다. 아, 따로 보고 있는 거군요. 이 장면에서 그냥 나간다면 이렇게 네. 띄어서 빵따름 해놓고, 근데 이것도 사실 누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패 모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네. 백은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단수 치는 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어쨌든 백이 중앙 쪽으로 나갈 때 그럼 30초. 흙이 하나, 둘, 방향을 바꿔서 이 좌측을 먼저 지킬 수는 없는 건가요? 여섯, 근데 지금 일곱,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네. 아홉, 그러니까 뭐 팩감이 있어야 지켜져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으면은 단수 쳐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흙이 있는 것은 너무 굴복일까요? 있는 건 일단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모양은 아니죠. 네. 일단 백이 흑돌을 가르고 나오면서 흑이 빵따넷만 했을 뿐이지 이 자리에 또 돌이 오면은 그냥 곤마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뒤로 돌려서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백이 계속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따고요. 딸 때 제가 볼 때는 팩감을 쓸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아, 자체는 좀 네. 앞설지 몰라도 일단 따내서 만약에 백이 어딜 두던지 무조건 따내겠다. 네, 이렇게 둘 30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은 무조건 패로 여덟, 버틸 생각이었군요. 자, 그래서 이어갑니다. 그래도 왜 따내지도 않고 있죠? 네. 우선 패니까 하나는 습관적으로 따내는데요. 따내는 게 그러니까 그냥 따내지 않고 이었다는 거는 따낼 때 그냥 이어만 주더라도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러고 또 다시 끊어가나요? 가능하다는 여기 모양도 흙이 빵따넷만 했을 뿐이지 별로 좋은 모양 아니고 여길 네. 끊어가면서 바로 이것도 강력해지고 이 전투 자체가 뭐 너무 유리하다, 괜찮다 그런 생각인 것 같네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 이제 마지막 출기가 되었습니다. 흙이 확실히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왜냐면은 네. 만약에 여기가 걱정돼서 이 부분을 어딘가 지킨다면은 그냥 단수 치면은 잡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를 단수 칠 때 백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강력할 것 같아요. 이 끊어갔을 때 흑의 행마는 원래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이 행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나가놓고 이곳을 나가면은 이 돌이 그냥 30초. 잡혀요. 하나, 둘,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었고요. 자, 그러면 백이 끊어갈 텐데요. 차보다 무슨 수를 준비하고 있죠? 모양상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삼십 초. 하나, 글쎄요. 제 눈에는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자, 강두윤 구단도 출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승부처 장면인데요. 두 기사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이 어려운 전투를 계속 이끌어가야 합니다. 강동윤 구단 선택권은 강동윤 구단에게 있어요. 차단을 해 갈 것인지. 지금은 차단 말고는 뭐 다른 걸 생각할 게 거의 없는데요, 사실상.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이창호 구단 네. 어떤 수읽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섯,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갔어요. 네, 백이 끊어가는 거는 뭐 거의 당연해 보이고요. 여기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쳐서 행마하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나가도 나가면서 A와 B 맛보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길 지켜도 막으면은 뭐 별다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단수 치는 행마를 하지 못하고 흑돌이 이돌이 이제 나가려면은 마지막 30초. 하나,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셋, 네. 근데 늘고 다섯, 이렇게 막아가면은 모양 자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쪽을 먼저 건드려 가는데요. 아무래도 이 백의 행마도 지금 활용당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건드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양 자체는 흙이 무리예요 지금. 아, 흙이 좋은 네. 싸움이기가 어렵습니다. 상변 쪽을 실전처럼 먼저 공략해 가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찔러도 사실 뭐 득인지가 의문이고요. 아, 그냥 이런 데만 이렇게 두더라도 네. 여기 뭐 이어도 그냥 중앙 잡으면 되고요. 마지막 상변 30초. 사활은 괜찮은 건가요? 일단 자산기가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여섯, 바로 잡힐 것 같진 않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네요. 중앙을 연결해 갑니다. 모양으로는 흙이 너무 곤란합니다. 그리고 흙이 여기를 이어도 문제가 완벽하게 연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런데 찝는 게 선수면 다시 끊는 것도 남아 있어요. 대신 흑도 단수 치는 게 선수를 듣는데요. 아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네. 흙이 혹시 이 돌을 살리면서 두려면 여기까지 단수 치고 아, 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창호다의 생각은 지금 여기를 이제 잡으면은 지금 이곳을 붙여서 자체적으로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백도 떨리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30초. 백 입장에서 조금 안전하게 둔다면요, 여기를 젖히고 셋, 늘어서 사활을 어느 정도 살아놓고 두면은 그냥 이 사활만 관련이 없으면은 사실상 봐도 끝입니다. 젖혀갔습니다. 근데 100% 선수를 듣는 건가요? 흑도 버틸 만한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뭐 여길 단수 치고 있는 거 말고는 사실 네. 다른 수는 없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버팁니다. 진짜 모양은 너무 안 좋습니다, 흙이. 그러면 백이 이을 때 이 백석점 단수까지 다 교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 하고 뭐 이어서 연결을 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흔히 말하는 모양은 정말 나쁘지만 막상 다섯, 막상 또 일곱, 여덟, 어떻게 되느냐. 아홉, 이게 모양이 나빠서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냥 막상 이 모양만 놓고 보면은 또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려울지 몰라도 네. 그래도 싸우는 이 모양 자체가 흙이 너무 조금 사납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고 30초. 하나, 이렇게 있는다고 해도 셋, 백은 보험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나중에 찝어서 여섯, 이도를 잡는 보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홉, 단수를 치는 교환을 하지 않고 연결을 했는데요. 2차 5단 생각은 여기를 잡아도 중앙 쪽은 모양이 안 좋지만 이 단수를 쳐서 네. 그러면 백이 이렇게 돌려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르면서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를 쳐서 중앙과 여기와 자변이 정리가 되면은 이거는 둘만하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 30초. 백도 하나, 둘, 이런데 단수 치면서 넷, 일단은 진행을 할 것 다섯,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마지막 30초. 하나, 이차 5단 이 단수를 지금 해놓지 않는 이유는 이 단수를 해놓는 순간 백이 늘어서 힘있게 지금 나가기 때문에 이 자세가 나오면은 안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끊기는 것이 싫으면은 뭐 이곳으로 어딘가 지켜라. 이거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아, 네. 이건 백도 억울하네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강도윤단 생각은 어차피 여기 끊고 뭐 차단해도 이렇게 두면은 만약에 그냥 잡았다면은 차단하고 나서 흑이 여기로 단수를 칠 텐데 그걸 반대로 친 거기 때문에 지금 느는 수가 일단 모양이 급소네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지켜 놓았고요. 지금 뭐 확실히 지켜진 것은 아니죠. 백이 나가면 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가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아직 이 백돌이 연결해 있는 것도 아니고 흑이 차단하려면 바로 차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2차 구단의 생각은 나가면서 우변 쪽으로 돌이 진행되는 싸움을 백이 할 수 있느냐 마지막 30초.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하나, 둘, 셋, 펜 그냥 이렇게 잡아두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일곱, 여덟, 두텁게요. 아홉, 아, 이건 계속 전투를 하자는 거죠? 아니요, 이 한 수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버린다고 해도 이게 득일 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곳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여기나 여기로 들여다보는 걸 생각하면은 아, 오히려 이 하나 나가놓는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강동현 구단의 생각을 완벽히 알 수는 없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서 강등은 구단. 제가 볼 때는 백 입장에서 가장 편한 그림은 여기를 두고 잡을 때 네. 우상기 쪽을 들어가는 게 가장 마지막 유력할 것 30초. 같습니다. 하나, 이 돌이 둘, 셋, 세력이 아니라 곤마예요. 흑돌이. 다섯, 백이 이 여섯, 정도로만 해도 일곱, 만족이라고 여덟, 판단이 되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형태는 백이 좋습니다. 네. 자, 강등은 구단.
흙 한 점을 잡아 놓으면서 정리를 시킵니다. 두 기사 모두 마지막 초읽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